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의 고조 사토루 몸속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시부야 사변을 일으키고 스쿠나를 부활시키려는 세력들에 대해 알고 도쿄 주술고전에 모여 최종 무면을 준비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건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 측과 킨자쿠 측의 주술회전이 시작이 되자 가장 먼저 행동을 개시한 것은 바로 마키. 자신의 동생을 죽게 만든 제닌 가문의 주요 인물들을 빨리 처단하려고 했죠. 여러 제닌 가문의 술사들이 마키에게 이미 살해당한 상태였고 제닌 가문에서 가장 강하다는 특 1급 술사 나오비토와 나오야만이 남아 마키를 상대했습니다. 그들의 수식은 투사주법으로 초고속 이동이 가능했고 특히 투사주법에 능숙한 나오비토 같은 경우는 고조사토를 제외한 최속의 술사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의 아들 역시 차기 당주로 지목될 만큼 투사주법을 잘 구사하는 인물. 그 둘은 마키에게 기동전으로부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키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속도를 단순한 피지컬만으로 전부 다 피해버렸고 점점 그 속도를 따라붙으며 그 둘을 상대로 압박했죠. 나오야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당황했고 나오비토는 그런 마키를 보며 토우지가 떠올라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키는 지난번 시부야 사변 때 토우지가 다곤을 상대할 때 보여준 움직임을 똑똑히 머릿속에 넣어두었고 자신도 토우지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알아 그 두 명의 신속술사를 상대할 수 있었죠. 나오비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나오야에게 마키의 빈틈을 어떻게든 만들라고 했고 나오야는 이번 싸움이 끝나면 당주 자리는 저에게 넘기는 겁니다 라고 한 뒤 빠르게 마키의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나오비토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말이지 라며 기다렸고 마키가 알짱거리는 나오야를 향해 다신 그 움직임을 할 수 없도록 해줄게 라고 하며 다리 한쪽을 서콘도로 베어버렸죠. 나오비토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키에게 뛰어들었는데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마키를 죽이려고 했던 것같습니다. 그렇게 나오비토는 마키가 침범할 수 없는 프레임을 짜 완벽하게 마키의 심장을 꿰뚫으려고 했는데 마키는 나오비토의 프레임을 초월해 손끝이 가슴에 닿는 순간 팔을 크게 베어버린 뒤 발로 차 날려버렸죠. 나오비토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정말로 토우지와 견줄 정도의 괴물이 되어버린 거냐? 라며 당황했고 나오야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딴 주력도 없는 쓰레기에게 우리가 지는 게 말이 되냐고 그 토우지조차 우리 가문을 이기지 못해 나간 거 아니었냐며 분통해했습니다. 마키는 각성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높아 보였던 이 술사들이 자신에게 손쉽게 무너지는 것에 의아했고 제닌 가문 전체가 움직여도 토우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물었죠. 나오야는 토우지는 우리가 무서워서 술사로 인정 안 해주고 찬밥 취급을 해도 저항 한번 못하고 군소리 없이 가문에서 나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비토는 나오야에게 조용히 하라고 사실 토우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닌 가문을 멸할 수 있었던 존재라고 하며 숨겨둔 진실을 말했죠. 토우지는 제닌 가문을 나간 후 메구미를 낳고 종타쿠와 싸움을 한 후에 외국으로 나가버렸는데 그 전에 나오비토를 찾아와 제닌 가문을 멸족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막대한 돈을 메구미의 생활비로 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타쿠의 계략 토우지에게 편지를 해 제닌가에서 매달 돈을 뜯어내 메구미를 키우라고 조언했었죠. 아무래도 도박을 좋아하고 돈을 펑펑 쓰는 걸 좋아하는 토우지로서는 돈으로 메구미를 부양하기가 어려웠기에 토우지 입장에서는 제닌 가문을 호구로 잡는 방법으로 그들을 살려두었던 거였습니다. 마키는 나는 더 이상 지킬 가족도 없고 돈도 필요 없으니 너네는 죽어야겠다 라고 하며 빠르게 뛰어가 나오야와 나오비토의 목을 베어버렸죠. 한편 다른 쪽에서 야가 학장 판다와 싸고 있던 게토. 야가는 그동안 만들어놨던 주회를 풀어놓아 게토를 공격했고 게토는 그동안 수복해왔던 주령들을 풀어 맞받아쳤습니다. 야가는 주회와 주령의 싸움인가? 라고 하며 자신의 가장 뛰어난 주회인 판다를 이용해 게토에게 근접전으로 공격했는데 게토는 학장님 저는 근접전도 매우 자신 있다는 걸 잊으셨나요? 라고 하며 판다를 상대로 근접전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죠. 야가의 장점이라면 여러 마리의 주회로 불리한 공세를 하는 것이었는데 게토 역시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는지라 전부 다 막혀버렸고 거기에 게토는 근접전까지 우수했기에 실력적으로 한 수 위였습니다. 학장은 그의 네 녀석이라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거 아니냐고 너 역시 후배 하이바라의 죽음이나
여러 술사들의 죽음 그리고 술사들이 비술사들을 지켜야 하는 구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거 아니었냐고 했죠. 게토는 나도 고딩 시절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고 한때는 모든 비술사를 죽여버릴까도 생각을 했지만 고조 녀석이 이 세상을 그런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된다고. 비술사 중에서도 충분히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고 주술사 중에서도 쓰레기 같은 녀석도 있다 보니 누가 더 우월한 존재이고 그런 걸 따질 수는 없는 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야가는 네 녀석의 그 능력은 세상을 망치는 데에 딱 어울리는 능력이다 라고 하며 공격했고 게토는 리코를 떠올리며 내 능력을 보고 멋있다고 했던 아이도 있었거든 이라고 하며 극번 소용돌이를 시연해 야가의 주의들과 함께 야가의 몸을 그대로 날려버렸죠. 그리고는 판다에게 다가가 어떤 벌레 주령을 몸속에 집어넣었고 이 벌레 주령은 속박되어 있는 강제 수칙을 해제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며 판다가 걸려있는 세뇌를 풀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유타와 유키가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유키는 네가 그 소문으로 듣던 최연소 특급 술사구나. 한번 실력 좀 볼까? 라고 하며 빠르게 유타에게 뛰어들어 주먹을 날렸죠. 유타 역시 주력으로 강화한 뒤 흑섬을 날렸는데 둘이 부딪히자 튕겨져 버린 건 바로 유타였습니다. 유타는 이 묵직한 파워는 도대체 뭐지? 라며 당황했고 부딪힌 자신의 팔이 부러져 버렸다는 걸 알았죠. 츠쿠모 유키의 술식은 가상의 질량을 부여하는 것, 자신의 주먹에 엄청난 질량을 부여해 파괴력을 극도로 올린 거였습니다. 유타는 지금까지 만난 상대 중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났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고 자신의 팔을 반전수식으로 치료한 뒤 리카를 해방하고 다시 재정비를 했죠. 리카는 엄청난 주력으로 뭉친 손톱으로 유키를 공격했는데 그때 유키의 식신이 가루다가 리카의 공격을 막았고 리카의 힘에도 가루다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유키의 술식은 가루다에게도 부여가 되어 있었기에 엄청난 질량으로 리카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죠. 유키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식신가도 같은 존재를 부리며 함께 싸우는 방식이구나. 하지만 넌 내 앞에선 아직 애송일 뿐이야 라고 하며 뛰어들었고 엄청난 체술로 유타를 압박했습니다. 유타는 리카와 함께 협공을 했음에도 유키 조합에게 밀렸고 유키는 체술의 달인이었다 보니 계속해서 튕겨져 나가는 건 유타 쪽이었죠. 유키는 리카의 방어력 때문에 유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없었고 유타가 계속 반전수식으로 부상을 치유하기에 이대로 소모전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았고 주력의 소모량이 많은 유타 쪽이 먼저 주력이 바닥날 거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유키는 유타에게 너의 그 능력은 확실히 쓸만하니 지금이라도 우리 쪽에 붙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고 유타는 사랑한 여자 앞에서 그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했죠. 유키는 오호? 그러고 보니 너에게는 아직 물어보지 않았네? 넌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유타는 덤덤히 저는 오리모토 리카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했고 유키는 오리모토 리카?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연예인인가? 라고 고개를 갸웃거렸고 유타는 리카를 보며 이 아이가 오리모토 리카예요 라고 했죠. 그러자 유키는 깔깔깔 웃으면서 그런 괴물을 좋아하는구나. 살면서 괴물을 좋아하는 녀석은 네가 처음이야 라고 하며 비웃었고 유타는 리카는 괴물이 아니야. 그 말 취소해 라고 하며 엄청나게 분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리카 역시 유타와 함께 분노하며 주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유키는 뭐야 그런 식으로 저 원령의 힘을 끌어내는 거야? 그건 너무 치졸하지 않아? 라고 말했죠. 유타는 무례하긴 순애야 라고 하며 리카와 함께 광범위하고 강력한 주력포를 유키를 향해 쏟아냈습니다. 유키의 가로다가 그 공격을 막고 그대로 소멸해버렸고 유키는 그 틈에 유타에게 접근해 강력한 펀치를 날리려고 했죠. 그 순간 유타 역시 주먹으로 맞받아쳤는데 유키는 넌 내게 맞대결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라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엄청난 위화감이 들었고 오히려 유키가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유키는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당황했고 유타는 이건 당신의 수식이야. 어려운 구조가 아니라서 금방 모방할 수 있었어 라고 했죠. 그 뒤에 유타는 유키가 했던 것처럼 리카에게도 유키의 수식을 부여했고 리카는 감히 나를 괴물이라고 했겠다? 라며 엄청난 무게의 질량을 받은 주먹으로 유키를 쳐 땅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유키는 내 수식은 주력의 소모가 엄청난 수식, 너같이 모방만으로 다룰 수 있는 수식이 아닐 텐데? 그리고 네 녀석은 지금까지 주력을 엄청 소진했는데 내 수식을 쓸 수 있다고? 라며 어이없어 했죠. 유타는 그건 못 들었나? 내 주력 총량은 고조 선생님보다 높아. 아마도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주술사 중에 내가 가장 높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유키는 빨리 반전식으로 몸을 회복해 이 자리를 빠져나가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그때 유타가 리카의 마음을 상처 입힌 죄 달게 받아라 라고 하며 리카와 함께 합동 공격으로 유키를 그대로 박살내버렸죠. 한편 종타쿠는 켄자쿠와 우라우메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는데 켄자쿠의 주령주술과 우라우메의 얼음 수식을 아우로 손쉽게 날려버리며 이게 전부냐고 도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라오메는 그런 종타쿠를 보면서 예전 주술 전성시대였던 헤이안 때도 너 같은 술사들은 차고 넘쳤다며 그 술사들도 자신의 재능을 믿고 날뛰다가 모두 스쿠나님에게 압살당했다며 네 녀석 역시 그렇게 될 거라고 했죠. 종타쿠는 우라오메에게 스쿠나? 뭐 그 녀석 예전에는 대단했다고 듣긴 했지. 그런데 그 시대에는 내가 없었던 거잖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스쿠나? 내가 이겨 라고 했습니다. 우라오메는 그 종타쿠의 도발에 이성을 잃었는데 그녀는 열렬한 스쿠나의 신봉자였기에 그를 경외하지 않고 내리까는 종타쿠를 보고 참을 수 없었죠. 그러자 종타쿠는 오케이 틈 발견이라고 하며 그대로 우라오메에게 다가갔고 아카를 시연해 그녀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우라오메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켄자쿠가 난입해 종타쿠를 공격해 댔고 종타쿠는 빨리 죽이지 않으면 또 반전 수식으로 회복해 귀찮게 할 텐데 라며 짜증이 났죠. 그렇게 우라오메는 조금만 더 강하게 맞았으면 몸이 완전 먼지가 되어버렸을 거라며 반전 수식을 시연하려고 했는데 그때 푸슉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심장이 뚫려버렸고 초소우가 뒤쪽에서 걸어 나오며 내 동생 이타우리 유지는 어디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타우리 유지는 이곳에 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초소우가 그쪽을 보니 스쿠나가 걸어 나오며 초소우의 몸을 참격으로 베어버렸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최종 후면답게 각자 맡은 적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린 전개를 해보며 각자의 매력들을 살려봤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만들어 놓은 풀버전과 쇼츠 위주로 올리는 부계정 종타쿠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시나리오 7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